새해를 맞이해서 금연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비흡연자지만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시기 때문에 금연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 금연을 시작했다고 하면 꼭 보루를 사주는 것으로 그 의지를 응원하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담배에 대한 이미지는 초등학교 때 형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흡연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목에 구멍난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영상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영상은 어린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자연스럽게 담배에도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곧장 달려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담배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어머니는 기특한 아들을 두었다며 더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식구땡을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죠.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험용으로만 몇 번 피워보고 말았지만 담배나 흡연자를 딱히 싫어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릴 적에 즐겨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향으로 좋아하는 쪽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담배를 통해서만 묘사할 수 있는 분위기와 감성이 있죠. 저는 그러한 장면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삶의 애환을 표현하는데 담배만한 소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건강과 모방 등의 이유로 흡연 장면을 줄이는 최근의 추세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금연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대리만족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담배가 등장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작품은 루팡 3세였습니다. 캐릭터의 개성과 매력이 중요한 일본 애니메이션 특성상 담배는 오랫동안 애용된 소품이었습니다만 단순히 몇몇 캐릭터들에게만 부여된 설정이 뿐이었는데요. 루팡 3세는 그러한 틀을 깨고 대부분의 캐릭터가 담배를 피우는 획기적인 설정을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여러 캐릭터가 저마다의 담배를 피우며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었지만 역시 가장 매력적인 담배 장면은 루팡과 그의 파트너 지겐의 듀오였습니다. 지겐의 구부러진 담배에 루팡이 불을 붙여주는 장면이나 사건 종결 후 석양 아래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는 장면은 루팡 3세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랫동안 시리즈가 이어진 만큼 수많은 명장면을 남긴 작품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담배 장면은 역시 코이케 타케시 감독이 연출한 극장판 지겐 다이스케의 묘비의 마지막 엔딩이었는데요. 코이케 작품답게 굉장히 까리하게 표현된 캐릭터 디자인부터 해서 아름다운 배경, 책으로 불을 붙이는 연출, 웃다가 숨을 쭉 들이마시고 와 내뱉는 타이밍, 간지나는 연기의 포름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명장면이었습니다. 카우보이 비밥도 역시 빠질 수 없는 담배 애니메이션이죠. 이 작품은 담배를 영리하게 활용하는데요. 담배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6화의 한 장면을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 싸움을 하러 가는 스파이크 앞에 제트와 페이가 나타나는데요. 말을 건네는 페이와 말없이 담배 한 개비를 건네주는 제트의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며 이들의 감정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우보이 비밥에서 담배는 작품의 톤을 살려준과 동시에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죠. 유독 카우보이 비밥의 담배 장면이 매력적인 이유는 주연 3인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과 그리움이 담배와 잘 어우러지고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각기 다른 연기 표현을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연기라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 캐릭터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감정에 따라 내뱉는 수매양이 달라지면 연기의 질도 달라지기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는 작품이라면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닝에서 스타일리시하게 표현된 장면을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장면을 좋아하는데요. 일단 제트가 스파이크한테 공중으로 담배를 건네주는 것 자체가 겁나 간지나죠. 거기다 각도가 바뀜에도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서서히 올라가는 연기 표현과 스파이크가 내뱉는 연기가 기류에 따라 빙글빙글 회오리 치며 사라지는 표현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의외로 담배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장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뻑뻑 줄담배를 피워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아무래도 세계관이 이상적인 사회를 기조로 하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로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이를 표현하고자 담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기 두 번째 오프닝이 인상 깊은데요. 무채색으로 표현된 캐릭터 위로 진한 핑크색의 담배 연기가 한 줄에서 두 줄로 변화하는 것이 매력적이고 담뱃재가 부셔져 날아가는 감각도 좋습니다.
이 장면은 이를 그려넣어 담배를 살짝 깨무는 것까지 표현한 사실적인 작화가 돋보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흔들리는 라이터불과 일단 그림자로 입체성을 살린 연기의 포름, 그리고 쭉 타들어가는 담배의 표현도 일품이네요. 권총과 담배를 연달아 배치해 스모킹건을 표현한 이 장면도 매력적입니다. 메가존 23 파트 2의 디테일도 빠질 수 없죠. 메가존 23은 3개의 파트로 제작되어 극장 개봉까지 한 인기 오브웨이입니다만 그 당시 작품들이 그렇듯 시리즈가 계획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느껴지는 작품은 아닙니다. 파트마다 감독도 다르고 내용적인 측면이나 작화, 디자인 등에서 추구하는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시리즈보다는 개별적인 작품으로 놓고 봤을 때 더욱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식으로 노부로 감독이 연출한 파트 1을 가장 좋아하지만 담배 장면만 놓고 보면 파트 2가 압도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파트 2에는 우메치 야스오미의 스타일이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적인 캐릭터를 추구하는 그는 인물, 옷, 오토바이 등의 질감 표현은 물론 작품에 등장하는 맥주와 담배의 브랜드까지 신경 썼는데요. 이러한 디테일 덕분에 화면과 캐릭터가 통일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반부 주인공 패거리의 장면을 보면 이들이 어떤 술을 마시고 어떤 담배를 피우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다만 담배 연기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프리크리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물론 이 작품에서 담배를 피우는 캐릭터는 마미미 한 명이고 그마저도 자주 등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미미의 담배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그녀가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만큼 사춘기 소녀의 아련하고 미묘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미미의 담배에는 항상 Never knows best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본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구는 마미미 특유의 분위기와 잘 어우러져 그녀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문구의 의미는 아무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녀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츠루마키 감독은 키치오지의 술집 화장실에서 영감을 받아 이 장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인 런던이라고 적힌 담배 사진이 화장실에 걸려 있었는데 그 문구가 인쇄된 것이 아니라 직접 필기된 것이었기 때문에 멋있다고 생각하여 모방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비흡연자였기 때문에 동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반의 연맹은 참으로 오묘한 매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우울하거나 어두운 작품을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하이반의 연맹은 우울하고 어둡지만 때론 활기차기도 한 그 오묘한 경계에 서 있는 작품입니다. 레키는 작중 유일하게 담배를 피우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담배를 피우게 되는 계기나 이유에 대해 따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과거가 복잡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충은 짐작이 가는데요. 종종 그녀가 외로움을 느끼는 듯한 묘사가 있었던 걸로 봐서 아마 유일한 친구가 담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하하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에 타들어간 담뱃재가 떨어지는 장면이 가장 기억나네요. 아마 충사의 긴 코만큼이나 담배를 물고 있는 캐릭터도 없을 겁니다. 벌레를 끌어들이는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는 벌레를 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태우는데요. 다만 진짜 담배는 아니고 벌레 담배라고 해서 담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또 다른 벌레입니다. 충사는 흥미롭게도 작품 전반에 비슷한 형태의 연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S자를 그리며 나오다가 스르르 없어지는 연기 표현이 바로 그러합니다. 충사가 가진 분위기에 맞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한 연기 표현일 뿐이지만 이러한 섬세한 작화로 작품의 분위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만큼이나 담배와 연기 묘사를 잘하는 감독은 없을 겁니다. 엄청난 골초인 그는 이를 자랑이라도 하듯 작품마다 기가 막힌 흡연 장면을 그려놓곤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는 창작의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매번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분다를 두고 일본 금연학회에서 상영금지 요청서를 제출했던 사건은 다들 아실 겁니다. 폐결핵으로 누워있는 아내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지적한 것이었는데요. 충분히 이해되는 지적이었지만 아무리 골초라고 해도 결핵 환자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아닐 테고 오히려 반대로 보면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금연학회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면 미래소년 코난 때도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호비가 시원하게 담배를 빨고 우정의 표시로 코난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논란이 생길 만한 장면이고 실제로 국내판에서는 삭제되기도 했죠.
미야자키 애니메이션의 흡연 장면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이유에는 그의 연기 표현도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구름처럼 뭉게에 뭉게 퍼져나가며 화면 전체를 채우는 미야자키식의 담배 연기 표현은 아무래도 선처럼 가늘고 길게 표현하는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눈에 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방영한 TVA 중에서는 ACCA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일단 설정이 재밌습니다. 애연가였던 국왕이 고령이 되자 건강을 고려해 담배에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일반 서민은 손도 댈 수 없는 물건이 되었다는 설정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 진 오터스는 변변치 않은 월급에도 이 사치품을 어디선가 공수해와 매일같이 피워댑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분명 세계관에 따르면 담배 장면이 적게 등장해야 맞지만 주인공이 매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그러한 설정이 있었는지조차 까먹게 되는 신기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담배 장면에서 다양한 연기 표현을 시도했다는 점은 만족스러웠는데요. 특히 사실적으로 표현된 연기는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판방은 돌아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쬐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야 사시 구라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 맘껏 들어라.